네, 오늘 그 연수 주제는 닥줌이라고 하는 그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온라인 그 교과서 저작 도구죠. 이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를 좀 오래 사용했던 교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맥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파주의 한가람중학교에서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저희 학교에 작년에 신규로 오신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신데 1년을 같이 지내고 나서 그 1학년 같이 수업했었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캐리커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좀 소개를 하면서 나눕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만났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된 거는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교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이 사회에서 변화하는 내용을 다룬 자료들을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 요구도 해보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공문을 보다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연구학교 공문을 보게 된 거죠. 저는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이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짠 제 앞에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환경구축부터 시작해서 정말 2018년에 그 수업 시간에 기기를 들여놓고 아이들하고 막 망해도 보고 시행착오도 겪었다가 지금은 한 5년 정도 됐네요. 그럼 기기 활용 수업을 한 지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선생님들과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좀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학생이 주인공이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좀 안내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디테일하게 수업을 잘 기획을 해서 그것들을 잘 안내하면 아이들이 주인공의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좀 유의미한 경험을 하면서 좀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경험들이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디지털 교과서라는 도구를 지금은 종이 교과서를 대체해서 4시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정말 필요했던 활동지 그리고 그거를 또 종이 활동지 아니고 온라인 활동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라고 하는 거를 나눠드리면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내용은 한 3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지? 오늘 우리 여기 왜 만났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러한 이유랄까요? 그런 것들 목적을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활동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에 나누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번째 시간에는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뭐 학생 입장에서 체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그 이북과 같은 전자도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보는 작업까지 해보는 것이 오늘의 계획입니다. 그러한 차례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지금 이 순간 좀 깨어 있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일단 우리 이거 왜 할까? 선생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할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이런 거 하신 선생님들이 주로 오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냐면 저는 사회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생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변화하는 빠른 사회 변화에서 학교가 굉장히 답답하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들은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한데 우리 학교는 어떻지? 우리 미래 교육의 모습은 어때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16년 정도부터 그 학교 혁신 수업
그 혁신학교에 다니면서 수업 혁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저의 수업에 있어서도 고민도 됐었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하라는데, 그러면 학생 중심으로 하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과정도 들여다보니까 역량 중심으로 가자. 이제 너무 많은 내용 가르치지 말고 정말 뭘 할 수 있는 아이들, 자기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수업, 이런 거를 교육과정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가의 방향도 성장 중심이라든지 뭐 과정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학생이 중심이라면 교사의 역할 또한 이제 티칭 아니고 코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만났어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맞는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얘도 수업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용되질 시기만 하더라도 많은 학교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아 이거 못하겠다, 애들하고 수업에 했을 때 수업 망했다 이러면서 창고에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게 됐던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2009년, 2011년 디지털 교과서 뭐 시범학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막상 연구학교 뭐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실패도 많이 해보고 수업도 망쳐보고 이러다가 이런 그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미리 겪으셨던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파주인데 분당 쪽에서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교사니 이걸 기술적으로 말고 교수 학습 방법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연구회를 끌리시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저도 좀 이 도구는 이렇게 사용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아무래도 뭐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는 수업,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그러한 기기, 그리고 좀 그냥 단순하게 수업에서 이거 이해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사고의 과정이 보여지는 그러한 이해 중심의 수업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을 때 이 디지털 교과서가 굉장히 좋은 도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용해보는 모델, 이런 것을 저도 배우게 됐었고,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성화돼서 사용이 되어진 것 같고, 지금도 학교에 막 기기들이 막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배경,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배경, 이 순간에 여기 와 있는 배경을 좀 나누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3R에 지금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넣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다시 또 교육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결국 학교에서 기기 수업하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많았어요.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민원 전화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이터도 없는데 왜 자꾸 핸드폰 쓰게 하냐 이런 얘기도 받고, 기계가 학교에 없어서 애들이랑 핸드폰 썼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애들 뭐 기기 수업하면은 뭐 건강에도 안 좋고 눈에도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도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그러한 많은 우려 속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결국 학교에서 하는 이러한 기기 활용 교육이 오히려 이제 역기능을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은 다 이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든 혼자 집에서 뭐 공부를 하든 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이야말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우리가 만났죠?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온라인 되게 길어요, 제목이. 저도 온라인 콘텐츠 그 선도학교 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더 길어졌더라고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렇게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 통틀어서 그냥 온라인 교과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용어의 어떤 그 미묘한 차이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럼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좀 처음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정의를 써놓긴 했어요. 디지털 교과서가 이런 거랍니다. 사실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페이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굉장히 근데 인제 아무래도 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겠죠. 뭐 AR, VR 자료 그다음에 외부와 연계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풍부하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일 테지만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과서는 이런 거야. 온라인 교과서는 이런 게 장점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도구로서 디지털 교과서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그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교실에 화면에 이렇게 띄워 놓고 수업하는 거 이거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이라고 생각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애들이 직접 하나하나 막 조작해 보고 자기가 눌러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2번 3번 눌러 볼 수 있는 그러한 개인 학습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잠깐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디지털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게 연결되게 해 놨는데요. 뭐냐면 선생님들 지금 지식센터에서 저 만나고 계신데 지식센터에서 바로 뭐 계정 회원가입 하셨나? 이 회원가입 보통 이제 에듀넷에서 하나를 하면 지식센터, 뭐 디지털 교과서, 이학습터, 위두랑 이런 걸 다 이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듀넷에서 계정을 하나 받으셨으면 그걸 통해서 아마 지식센터 들어오셨을 걸로 지금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됐든 이 디지털 교과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개발되어 있는 교과는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사회과학 영어 교과인 거죠. 저는 사회교사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펼치면 그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에서 아이디 비번을 넣고 들어가면 요렇게 여러 영어 사회과학 관련해서 저희 학교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교과서를 만날 수 있는데 사회 교과서 한번 열어볼까요? 똑같이 종이 교과서하고 똑같이 페이지는 나오지만 보면 이런 거 눌러보면 벌써 시간이 좀 쉬었다 할까? 네, 이렇게 막 얘네들 막 부모님이 인성 과일을 지도학습 사오셨구나. 나오네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메이저리그에 직접 이런 거 진출한 우리나라 눌러보고 선수가 많으니 지도도 챙겨봐야 할 펼쳐보고 경기가 많네. 그다음에 학습 목표 눌러보고 이렇게 지도도 돌려서 눌러보고 여기에 5대양 6대륙 이름은 어떤 거였는지 자기가 눌러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기초 탄탄 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네, 이렇게 개개 학습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 저는 되게 되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을 하나의 정의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한테 아까도 잠깐 다시 화면을 보면 아이고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펴 가지고 애들한테 막 얘들아 지금 뭐 10쪽에 어디를 막 보고 있는데 하면 애들은 이제 정신없이 막 11쪽에 막 지구 돌리는 아이, 학습 목표 누르는 아이, 문제 푸는 아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안정적인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좀 성공적인 기계 활용 수업을 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활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드북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이드북은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서 검색하고 배우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통은 이제 한 학기 분량의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가이드북을 보고 가이드북에 있는 몇 쪽 펴자 오늘 몇 쪽 펴자 가이드북 몇 쪽 펴라 그러면 그 몇 쪽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활동 여러 가지 중에서 활동 1번에 대해서 뭐 할 거야 활동 1번 몇 쪽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아이들이 진행을 이렇게 수업의 주인공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가이드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잠깐 그것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활동지에 내가 선생님 이런 거 활동지 왜 만들었다, 왜 만들었는지 제가 의도 막 이런 거 써놓고 이런 거 할 때 이해할 사항도 써놓고 그다음에 애들 맨날 계정 이런 거 잊어버리니까 계정 비번 쓰게끔도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업 규칙 16개 수업 규칙 쓴 것도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회 학습 내용이 들어가요. 그 학습 내용을 보면 맨 위에 학습 목표들이 잘 안 보이나요? 맨 위에 이런 학습 목표들이 이렇게 제시도 있기도 하고 어떤 페이지에는 디지털 교과서 몇 쪽 가서 무슨 동영상 이제 클릭해가지고 그거 봐라. 거기서 뭘 선생님이 이런 질문 써놓은 거 써놔라. 모둠 활동 단원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를 활동지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교과서 130쪽에 뭐 생각 여러 번 봐라. 디지털 교과서에 뭔가 자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QR코드로 만들어서 요 안에 넣으면 아이들이 그 QR코드를 기계로 읽어가지고 영상을 보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디지털 교과서 맨 아래 어디 가서 형성평가 문제 풀어봐라 이런 안내들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영상, 디지털 교과서 이외에 있는 영상도 추가로 넣어놓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교과서에는 AR, VR 콘텐츠 어디 몇 쪽에 있는 뭘 눌러가지고 체험해라 이런 안내를 여기다가 이제 해놓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단원 마무리를 마인드맵으로 할 때 우리 온라인이니까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앱,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거 이용해서 단원 정리해보자라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학습터의 영상 보고 나서 나름대로 이러한 간단한 형식의 서술형 내용도 써봐라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된 활동지 3개인 거예요. 3개인데 이게 이제 한 학기를 다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자기 끝까지 활동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했던.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도 이제 이게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한참 코로나 진짜 막 터져가지고 아이들 갑자기 못 나오게 되고 이럴 때 수업 활동을 이걸로 온라인, 오프라인 막 했었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에 수행평가 반영하느라 이거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예요. 이 책자를 애들이 그 코로나 터진 반이어서 집에 보내고 막 이러느라고. 그래서 내로 올려니까 되게 막 조심스러운 그때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가 처음부터 촬영해서 보내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활동했던 활동지 작성했던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고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활동지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종이 활동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다음 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애들이 이제 참 잘 수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반 애들이 갑자기 4교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애들도 막 당황해서 야 우리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대 이러면서 막 당황해서 가느라고 활동지를 놓고 가는 거예요. 종이 활동지 책자를. 그래서 수업을 제가 그 다음날 줌 수업, 사회 수업 들어갔더니 선생님 저 활동지 학교 놔두고 왔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수업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인 참여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 활동지도 좀 온라인으로 주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저도 이제 닥줌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닥줌은 이제 저도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클래스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그걸 지원을 해서 저희 학교가 그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 그 사업에 참여한 학교에 이런 조작 도구를 지원해 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닥줌이었고 그 닥줌을 통해서 제가 만든 종이 온라인 활동지를 온라인 활동지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수업을 했던 겁니다. 그 닥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어렵게 이 회사에서 써놓은 말을 그냥 갖다 놓긴 했는데요. 제가 이 닥줌으로 어떤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건 제가 영상을 한번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이것도 간단한 영상이니까 보시면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유튜브이고요. 저는 한번 편집을 해놓고 있었고 아이들이 스토리 다시 있고 지금 온라인 활동지에다가 스토리로 수업 화면에 대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 속도들이 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활동지에 디지털 교과서 없는 영상 자료 있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 가지 수업에 활용되는 화면들에 따라서 얘는 이제 미도랑이라고 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툴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 지극히 자기 그 생각을 만들어가는 도구라면 미도랑은 이렇게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이제 애들의 하는 거고 여기서 애들하고 나눴던 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수라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속도는 괜찮으신가요? 제 얘기는?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실래요? 괜찮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중간에 질문이나 뭔가 좀 끊기거나 이러면 네, 채팅창으로도 좀 제가 채팅창을 네네네네. 볼륨 좀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 이제 닭줌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저작 도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그 교육부나 또는 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공 플랫폼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죠? 이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용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교과서였는데 온라인 교과서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공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아까 에듀넷 계정에서 들어가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교원조절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아마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좀 활성화될 텐데 거기에도 이제 왼쪽에 이제 메뉴들을 보시면 저작 도구라고 하는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 도구를 눌러보면 이렇게 아스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저작 도구가 마련이 돼 있어서 얘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종이 교과서를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사용해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겉에 보이는 거는 약간 좀 PPT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작동이 아직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도 여러 가지 있는 거 같고 저도 이제 이거 관련 연수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거 조금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느끼시는 건 다를 것 같지만 어찌됐든 이런 도구도 있다. 그래서 혹시 조금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와 지금 우리는 요 아래쪽에 선도학교에 이제 좀 지원되고 있는 저작 도구 이 부분이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런 도구들이 제공이 됐는데 오늘은 이 닭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안내 자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인 도구적인 측면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거를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 담당자 분들께 아마 요 닭줌 이 회사에서 하실 수 있는 계정이나 이런 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활한 그 실습을 위해서 저희 학교 샘플 계정으로 선생님들하고 나누겠지만 선생님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실 거라면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하시면 이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제가 드릴 말씀은 이따 얘기가 아니고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닭줌의 얘기인데 닭줌은 처음에는 이런 강의 도구로 시작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좀 사실 저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업에서 강의를 정말 얼마나 하나 싶어요. 진짜 이런 연수에 와서는 제가 막 말을 많이 떠들지만 수업에서 저는 정말 안내만 합니다. 45분, 중학교 45분 수업을 막 잘라서 학습 목표 안내하고 활동일 안내하고 제가 주로 하는 건 괴간순회라는 모니터링을 해서 애들이 활동하는 걸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게 아이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 녹화 솔루션 이랬을 때 제가 좀 이제 의아했는데 그런 학교에서의 필요성 이런 걸로 이제 좀 의논하면서 이런 모양의 학교의 워크북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이름은 워크북이라고 돼 있지만 이 워크북이라는 이름이 제가 활동지라는 말을 써서 이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나름의 LM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닭줌에서 이런 학교마다의 LMS 플랫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런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몇 가지만 제가 사용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면 이게 제가 이렇게 열어놓은 강의실들이 여러 가지 강의실들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수업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작년 1학년 6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그 1학년 6반 교실에 그 강의실로 들어가면 여기 여러 가지 영상을 교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시간과 관련해서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건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인트로 영상 같은 거 올려놓고
이거 보고 나서 여기다 이제 써놓는 거죠. 너네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내용에 기억에 남는 내용 30자 댓글로 작성해봐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쭉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쓰게 하고, 이제 본 내용으로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활동지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온라인, 말하자면 온라인 교과서죠. 저는 온라인 활동지라고 부르지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이 각자 자기한테 배부된 걸 이제 열어가지고 수업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는 이제 그 한글 파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글 파일 활동지,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지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이제 활동지라고 부릅니다만, 얘를 이제 PDF로 이 그 워크북 LMS 안에서 불러오기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막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이제 작성한 거 하나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이들이 이런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들이 아까처럼 크롬북 열고 화면에다 대고 스마트 기기 화면에다 펜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씁니다. 선생님의 이런 요구사항이 적혀 있는 거.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PDF니까 그냥 하면 되겠죠. 두 번째 페이지에도 역시 이렇게 제가 뭐 DT 몇 쪽을 가서 행동으로 읽기 해서 이런 걸 써봐라 하는 걸 쓸 수 있겠고요. 근데 요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나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저는 이런 영상을 보고 아이들하고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은 거죠. 이런 거 보고 뭐 내용을 써봐 이런 거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단원이어가지고 자아정체성 막 용어 공부하고 나서 에고그램 성격 테스트 이런 거를 막 연결하게끔 해놔서 이걸 누르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에고그램 테스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바로 갈 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가서 몇 쪽 펴가지고 무슨 영상을 보고 거기다 뭘 써라 이런 식의 이제 안내를 제가 온라인으로 제시를 했던 걸 이제 이 학생이 열심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제출을 하면 파란색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애들은 이날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제출한 모습인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활동지 한번 볼게요. 이 활동지도 역시 보면은 12단원에서 했던 활동지인데 이것도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여기 수업 들어갈 때 DT 바로 가기 페이지를 제가 이걸 만들어줘요. 그럼 아이들은 여기를 띡 누르면 디지털 교과서 일부러 막 창 안 열어도 요거 누르면 바로 디지털 교과서 펼쳐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항상 여기 네모칸을 마련해줘서 스스로 학습 목표 확인하게끔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 약속이 돼 있고, 요런 안내 문구 제가 넣어놓은 거고, 그다음 요거는 이 아이들이 키보드로 칠 수 있게 입력창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회변동에 대한 정개념 정의를 써놓은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펜 기능으로 요 아래쪽에 보시면 펜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마인드맵으로 뭘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애들한테 할 메시지를 이렇게 포스트잇을 열어보면 정보하는 각 팀에 짝수 학생이 작성하고 세계화하는 각 팀에 홀수 학생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위두랑에 올리고 그 짝의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 달기 하는 짝활동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애들은 짝활동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 행동으로 읽기라는 말도 있죠. 행동으로 읽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저와 규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행동으로 읽게 하라니까 애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좀 재미없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아이들이 보충 영상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보충 영상 볼 사람은 이런 걸 보면서 확인, 자기 내용을 좀 작성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 자기 거, 둘 중에 한 사람이 병벌을 쓰면 세계화 내용은 위두랑에서 친구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위두랑이라고 하는 걸 연결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위두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의 친구예요. 디지털 교과서는 혼자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만지는 거라면 위두랑은 학습용 SNS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여기 이제 클래스에 가보면 이제 밤마다의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1학년 좀 전에 6반이었죠. 6반의 클래스에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아이들이 활동했던 걸 하나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써놨고 선생님 뭐 써놓은 거에 대해서 애들이 댓글을 이게 70개 댓글이 달렸죠. 그 70개 댓글이 달린 이유는 자기 생각도 써야 되고 이제 짝활동 짝이 써놓은 거에 대고 보고도 반응하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겠죠. 정말 이해가 쏙 된다는 둥 뭐 이렇게
네, 써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을 자기 활동지로 돌아와서 빈칸을 채우고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로 가서 문제도 좀 풀어보고 다 한 사람은 선생님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퀴즈 버튼을 눌러서 워드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앱 이용해서 이렇게 퀴즈를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네, 만들어놨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온라인 활동지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던 것이죠. 네, 이 내용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 만들어보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해보려고 만난 거잖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제목으로 뭐 의식과 행위 이런 말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뭔가를 할 때 자꾸 어떤 기본이 되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 활동이 자꾸 엇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구에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라는 스마트 기기라는 도구에 매몰돼서 아이씨 이거 못하겠어. 이거 했더니 수업 망했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걸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고 이걸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 또는 온라인 교과서 어떤 기기를 통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사고의 과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중심이다, 이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항상 의식 속에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학생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조작해 볼 수 있는 활동을 넣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걔네들이 활동을 엉망으로 했는지 오개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고 고쳐주고 방향을 잡아주려면 경험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기 생각도 만들어보고 그거를 옆에 친구하고도 나눠보게 하고 전체 친구하고도 나눠보게 해서 이런 발표하기 과정도 겪으면서 그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좀 바로잡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이 과정을 수업에 담으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 바로 요건 것 같아요. 수업 규칙이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든 뭐 하여튼 기기 활용 수업은 이 수업 규칙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아라 그러면 물론 활동지죠. 활동지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려면 규칙이 잡혀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물론 이거 제가 처음 만든 거 아닙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에 그 유학 다니면서 배운 내용이고 그러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더라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저희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한 16개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공유하면서 네,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네, 이렇게 뭐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만들어서 우리 기본 이런 매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걸 공유하면서 수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수업 전에는 이 5가지 준비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서는 행동으로 읽기는 이런 모습을 너네가 보여줘야 돼. 예를 들면 펜 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밑줄 긋기나 하이라이트 할 수 있어야 되고 쓰기 칸이 나오면 쓰는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규칙 약속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수업 진행 상황에서 별 혼돈 없이 다른 길로 빠지는 일 없이 잘 이제 찾아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보시면 6조에서 8조 이런 거는 이렇게 짝 활동할 때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위두랑에서도 그냥 짝이 쓴 거 확인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짝이 쓴 거 확인하고 자기도 거기다가 반응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맞아 이제 알겠네. 이거를 막 입으로도 시킵니다. 학교에서 할 때는 둘이서 이렇게 앉혀놓고 한 사람이 말하는 애 손가락 설명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말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규칙으로 다 정해놓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팁으로 공유해 주신다, 공감해 주신다면 조금 안정적으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제가 저 이런 생각 가지고 수업하고 있어요라는 걸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은 네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재밌어요. 편리해요. 빨라요. 근데 이제 빠르다 편리해요라고 하는 부분은 수업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아이들한테 의견을 묻거든요. 그래서 위두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위두랑에 보면
포트폴리오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보고서를 짜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게시글로 질문을 올렸어요. 이렇게 온라인 활동지 활용하는 소금을 써봐라. 장점과 단점도 써보고 종이 교과서 비교했을 때 사용 소감도 써봐라. 이렇게 써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쓴 거죠. 잠깐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아이들은 워낙에 기계를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았다. 뭐 바로바로 찾아 좋았다. 근데 자기 글씨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저도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게끔 하는 칸을 좀 더 신경 써서 마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장이 작년에는 이걸 하면서 저장이 자꾸 날아가는 단점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그 닥줌 대표님하고 저는 계속 소통을 했어요. 저는 무슨 영리로 묶여있는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학교에 수업하는 교사로서 이 도구가 이게 불편해요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표님하고 되게 개인 막 전화를 드려서 이거 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막 문의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 저장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혹시 쓰실 때는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네, 아이들은 그 뭐 다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훨씬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아이들의 손놀림은 좀 우리보다 더 빨라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수업에 활용하는 거는 좋게 잘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라고 하는 걸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막 공유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학교의 중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저는 중1 애들을 데리고 하니까 좀 부담 없이 했는데 중국어는 이제 3학년이란 말이에요. 3학년 애들 데리고 이거 될까? 되게 막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전학공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저희도 저희끼리 막 연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더군다나 이제 중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교과서가 없는 교과니까 목마름이 더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올 그 닥줌 아까 워크북 사이트 요 사이트 이용해서 이제 나름 온라인 활동지를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하세요. 중국어는 한 페이지 진짜 1시간을 한 페이지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몇 개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 자료를 일일이 다 만드셔야 되는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 교과서 요거 PDF 파일에다가 애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음성 파일도 놓고 그다음에 애들이 직접 막 말해서 이게 발음이 정확해야만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워크시트지도 여기 연결시켜 놓고 그러면서 수업을 하신 모습이거든요. 이건 잠깐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도 보면 이어폰을 이제 이게 싱글 이어폰이거든요. 이거 한쪽만 있는 걸 일부러 준 거예요. 한쪽 귀는 열어놔야 되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대고 막 열심히 이제 자기 발음을 넣습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라이브 워크시트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음성 인식이 되도록 그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닥줌 온라인 활동지에다 넣어서 바로바로 수업 활동하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읽을 수 있는지 이 음성 입력하게 하고 이걸 이제 연결해놓고 이제 수업하셨던 모습들을 제가 사진도 넣고 영상도 한번 만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국어 이제 그 CD들 있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을 여기다 이제 입력해 놓으시고 아이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교과서 이외에 다른 원래는 이제 활동지, 학습지 막 프린트물 우리 한 장씩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온라인 활동지에서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고 개별 속도가 좀 더 화면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좀 다르죠. 어떤 비슷하기도 하지만 활동 부분들이 학습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기도 하겠지만 옆에 친구하고 물어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협력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던 수업입니다.
어느 학교나 다름없는 중학교 3학년 내 수업 모습치고는 좀 아이들이 비교적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게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넣어주셔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사용했었던 도구들을 좀 써놨습니다. 닥줌이 기본이 되고 라이브 워크시트라고 하는 도구도 사용하고 계시고 워드월이라고 하는 게임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수업을 좀 구성하신 모습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이 도구 측면에서는 보시는 기기는 삼성 크롬북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펜 기능이 있는 터치펜 기능이 있는 터치펜이 있는 펜, 그래서 애들이 손에 이제 여기도 아까 사회 수업하고 비슷한 똑같은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하나 준비하더라도 이어폰도 싱글 이어폰을 준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기능은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는 1학기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학연 연수를 좀 하고 있어요. 미래교육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연수 중이어서 가끔 이제 학교에 들려서 선생님하고 수업하시는 거 좀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방문한 날 선생님 수업을 열어주셔가지고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몇 분 남았으니까 이제 제출 안 한 사람 오늘 활동지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제출했고 안 했고가 이제 화면에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그날의 활동지를 제출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어떤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회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만 어떤 좀 수업에서의 필요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어떤 특정 단원에서 특정 수업에서 어떤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수업하겠다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제 수업 환경도 확 변하고 애들의 살아갈 환경도 변하고 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종이 교과서 대신에 디지털 교과서를 매시간 사용하고 있는 교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시기에 어떻게 화려해 보이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좀 안정되고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나누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그런 중국어 수업을 보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저의 이 캐리컬처를 그려주셨던 그 신규 선생님, 작년 신규, 이제 올해 2년차 되신 선생님이 이 수업 참관을 막 하시고 이런 거를 써주셨어요. 제 수업도 아니지만 중국어 수업 보시고 쓰신 것이지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막 학교에 오시는 막 신규 선생님이 오셔서 참관을 하시고 요렇게 보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다 의도했었는데 전학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의도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수업에서 담아낼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되게 뿌듯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시죠?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 친구끼리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기기를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면서 이용 원칙, 이용 규칙, 아까 수업 규칙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각자의 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경우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학습지를 공유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있다, 자기 수업에 적용하고 싶다.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사가 사실 수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움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1차 시의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0분 쉬었다가는 진짜 이제 닥줌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만들었던 메시지부터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만들었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진 교과고 선생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교과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샘플은 뭘 준비했냐면 어떤 교과서 하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를 종이 교과서
이걸 PDF 파일로 준비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의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걸 샘플로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학생 입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온라인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만들어 보시는 실습까지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해놨는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실습 해본다고 했죠. 이제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바로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잠깐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뭐냐면 닥줌은 프로그램 그 도구인데 걔를 어떤 뭐 수업에 내 영상을 찍고 이런 데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모인 거는 그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종이 교과서를 마치 디지털 교과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이 워크북이라고 하는 이 LMS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쉬워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마다 저희 학교처럼 제가 있는 한가람 중학교도 이런 LMS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소를 보시면 워크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닥줌에서는 계속 워크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북 주소를 다 학교마다 이제 담당자분한테 다 메일로 안내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주소에다가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두 번째 시간에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학생 입장에서 학생용을 체험을 할 거예요. 이런 아까 보여드린 화면을 제가 링크 주소를 드리면 거기서 뭐 워크북 이게 워크북 주소를 확인해서 들어가셔서 제가 나눠드리는 샘플 아이디로 뭐 나의 강의실도 클릭해보고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학습 영상도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댓글 작성 연습도 해보시고 활동지도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 제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해보고 시간이 되면 이제 과제까지 이렇게 한번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입장에서 교사용 실습을 실제로 선생님이 연수 강의실을 그러니까 이런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애들한테 어떻게 이거 그럼 활동지 온라인 활동지 배포하지 막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쉬워요. 저는 쉬워서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구글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따 아까 말씀드린 거 해보고 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 자체가 어려운 걸 잘 못해서 쉬운 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선생님들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용기를 내시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거든요. 제 걸로. 로그아웃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인하려고 뜨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알려드린 개별 샘플 아이디 비번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가람 20번, 한가람 2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비번 1, 2, 3, 4는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요 위에 보시면 사람 모양으로 바뀌었죠. 얘를 눌러보면 연습 20번 연습용 학생 계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들어갈 곳은 여기예요. 여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나의 강의실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 들어가시면 제가 고윤경이라는 선생님이 이런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연수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 연수용 강의실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 부분부터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갔더니 이제 학습 영상이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다 선생님들도 저처럼 보이실 겁니다. 학습 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온라인 활동지 활용 수업 영상을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 관련 과정안이라든지 수업의 핵심 흐름이라든지 학생 활동을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소감 및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렇게 눌러볼까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에 실행할 수 있게끔 되는 걸 눌러보시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영상을 선생님들이 각자 보시면 돼요. 학생 입장에서. 이게 한 3분?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시고 여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댓글은 밑에 있는 댓글 상관없고요. 선생님 나름대로 댓글 한번 써주세요. 영상을 보신 댓글을 써보시면 됩니다. 잠깐 요거 실습해보시는 시간을 한 3분 가질게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이동 중이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서요. 이동 중에 화면 보시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소리 없이 좀 틀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 수업 이렇게 진행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잠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34 쪽을 행동으로 읽어라 이런 활동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영상에 잠깐씩 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예요. 디지털 교과서 134 쪽을 아까 행동으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펜 기능을 이용해서 줄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하는 모습도 담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야 저한테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동 읽기를 4시간을 돌리는 모습이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영상으로 같이 공유했던 거라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혹시 댓글로 그냥 짧게 연습입니다. 화면 잘 봤습니다. 네, 잘 이렇게 댓글을 쓰는 거네요. 뭐 좋습니다. 한번 댓글이 쓰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뿌려주고요. 저는 지금 이동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띄워놓은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화면을 띄워주진 않아요. 그냥 얘들아 지금 학습 영상 온라인 활동지 활동 수업 영상 선생님 올려놨지? 그거 보고 댓글 달기 5분 정도 동안 할게 라고 하고 저는 교실을 막 돌아다닙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 수업에서 이제 딴 데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5분 지나고 난 다음에 학습 현황이라고 하는 코너를 가보면 이렇게 진도율 전체 학생들이 이제 요 활동 수업 영상을 본 거에 대한 진도율이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실행하시는 부분들이 떠야 되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혹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연습생 몇 번이 몇 프로의 진도율로 지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뜰 겁니다. 혹시 뭐가 잘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거라면 채팅창으로나 또는 음소거 해제하셔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학습 현황에 참여한 학생들의 그 진도 현황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거 보시느라고 아마 개별 실행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수업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인트로나 뭐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활동지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연습하려고 이런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역사 온라인 교과서 샘플을 만들어놨습니다. 학생 입장이잖아요. 저도 지금 학생 입장이에요. 학생 입장에서 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활동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생기고요. 역사 시간인데 역사 이제 18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 종이 교과서에서 18쪽에 그 폭맞춤을 해서 좀 볼까요? 그냥 종이 교과서인데 여기다가 제가 온라인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배포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보면 조금 작은 화면을 전체 보이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이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조작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냥 저도 학생 입장에서 누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막 눌러보셔도 돼요. 일단은 여기 빨간색 포스트잇을 제가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학생이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이거는 이 자료는 비상교육 중등교과 역사서 18쪽인데 안내 1 활동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참여해라 라고 선생님이 안내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애들은 하나씩 참여하면 돼요. 활동 1번을 봤더니 학습 목표와 본문 내용을 행동으로 읽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수업 규칙에 의해서 행동을 읽기라는 약속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밑줄 긋기, 하이라이트 쓰기였죠. 수업 규칙을 깜빡했을까봐 선생님이 이 아래쪽에 여기다가 수업 규칙도 버튼을 만들어놨어요.
잘 모르겠으면 수업 규칙을 눌러서 여기 행동으로 읽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해라. 이런 안내 자료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밑줄 긋기 하이라이트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펜을 이용해서 밑줄 긋기 하이라이트 활동을 이 학생이 하는 거예요. 눌러서 해볼까요? 눌렀더니 이렇게 펜이 있고 펜의 색깔 중에서 파란색 이런 걸 선택해서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서 펜으로 선생님이 학습 목표와 본문 내용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학습 목표를 이렇게 쭉 밑줄 긋기로 읽는 거죠. 이렇게 뗀석기 쭉 밑줄 긋기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 활동을 하고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이 내용을 읽었다는 저에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사에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형광펜, 하이라이트 형광펜이 여기에 형광펜 기능이 없다면 색깔 다른 걸로 뭐 동그라미, 중요한 거는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체크하기로 했어요. 이런 약속이 수업 규칙에 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 아이들은 첫 번째 활동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활동을 제가 또 메시지를 써놨습니다. 여기 요화서 안에. 안내 본문의 초록색 바탕의 영상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장면을 캡처해서 본문 끝에 올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초록 바탕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주먹 돕기, 깨찌르기 이 부분만 파란색 바탕으로 돼 있어서 이 초록색 바탕을 눌렀더니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넣어놨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캡처를 해서 이거를 어디다 올리라고 아까 써놨죠? 본문 잠깐만요. 아까 선생님 안내를 보니까 본문 끝에 올리라고 돼 있어요. 본문 끝에 어디다 올리라는 거지? 보니까 이 본문 끝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라고 하는 칸을 선생님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뭔가 작업했던 거, 수업했던 거, 자기가 뭔가 그림 그렸던 거 이런 거를 찍어서 캡처해서 여기다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칸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니까 이 사진 자료가 하나 있는데 나무로 만든 막집 프랑스의 막집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좀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참고 사진 자료라고 하는 코너를 또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여기 눌렀더니 뭐 프랑스의 막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독일에서의 막집의 모습,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막집 모습 이런 세 개의 막집이 전시되어 있는 석장리 박물관의 모습 그리고 선생님 이런 사진들을 이런 블로그에서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거를 안내하는 사진까지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런 것들도 제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동영상도 놓고 이미지도 놓고 애들 자료도 올려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선생님의 안내 문구도 넣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도 바로 가게끔 이렇게 해놨죠. 이런 장치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제 설명 들으시면서 개인 실습용 아이디 계정 받으신 걸로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두 가지만 더 보면 활동 3번은 여기 클릭하고 영상 보세요. 여기라고 하는 게 뭐 여기 눌러도 되겠지만 여기 뭔가 이쪽 초록색 음영처럼 되어 있는 거 비슷하죠? 이 부분은 어디든 눌러도 요런 사람들, 이 동굴의 어떤 불을 이용한 이 구석기 시대인들의 삶의 모습의 영상이 이 교과서 그림으로 뭔가 좀 생동감도 없고 흥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연결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영상들도 연결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까지 시대를 바로 이렇게 해주고 다 이렇게 했더니 1부터 4까지 아까 활동을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우리가 수업에서 학습 목표에 제시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학습 목표에 도달했나 이런 거를 사실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패들렛을 연결해 놓고 너가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이미지도 보고 본문 내용도 읽었는데 너가 생각하기에 구석기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들의 의식주 모습을 요약할 수 있겠어? 이런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패들렛을 여기 하나 연결해 놨어요. 이 패들렛 표시를 누르면 패들렛 창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 생각하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의식주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하세요 하면 이제 아이들이 패들렛에서 자기 생각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써서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패들렛 창을 이용해서 이제 연수 관련 질문 창으로도 활용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 선생님들도
여기 내용을 여기 이제 뭐 질문 있으신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좀 확인해서 소통하면서 저도 그 선도학교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또는 닥줌 도구에서 제가 뭐 닥줌을 뭐 아주 깊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 모르는 질문사항이면 그 대표님 통화해서라도 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창구로 요 헤들렛을 좀 사용할 생각이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는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할 수 있었던 이 종이 교과서를 온라인 교과서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안내대로 활동을 다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저장은 지금 자동 저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렇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작업했던 거 아까 뭐 이미지 올리라고 했던 거 올린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선생님한테 제출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도 아까 이제 작업했던 게 그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진짜 이건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들이 학생 계정으로 이것저것 이제 눌러보시는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과제를 한번 볼까요? 과제도 사실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좀 상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학습 영상 올려놓은 거에 예, 잘 봤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봤습니다라고 되면은 여기 학습 현황에 학생 한 명 한 명 좀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뜨는지 당연히 안 뜨죠.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교사 입장으로 봐야지 학생들이 참여 상황을 보이겠죠. 제가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겠죠. 애들 전체 거는. 그래서 보니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12%밖에 안 본 거고요. 지금 33번 선생님 끝까지 다 봐주셨고 26번 선생님도 끝까지 다 봐주셨고 21번 쓰시는 선생님도 다 보셨고 20번 쓰시는 선생님 아까 20번이 저였나요? 네, 77%보다 많고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한 현황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과제 잠깐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교사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랑 아까 제가 20번 사용을 했죠. 다시 학생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학생 상황으로 선생님들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과제를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과제를 2개나 올려놨어요. 하나는 추천 영상을 올려라. 하나는 캡처 사진을 올려라. 이런 거. 그러면은 역시 뭐 첨부된 매뉴얼 제가 매뉴얼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운 받으셔서 좀 이렇게 보면은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닥줌 워크북 조금씩 우리 하고 있는 게 닥줌 워크북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 회사에서 닥줌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안내드리고 설명드리고 하는 내용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학교의 샘플도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마름을 계속 얘기했더니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 아무 회사와 관련이 없는 교사입니다. 평범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보시고 저는 사실 선생님들하고 시간이 되면 이런 워크북 보면서 캡처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장면 캡처하셔서 여기에다가 과제 파일로 한번 제출해 보셔요라고 하는 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 보면 이거 역시 이제 과제 제출 현황에 누가 제출했고 제출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아니면 이제 영상 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쭉 올리면 결국에 어떻게 뜨냐면 결국에 제가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교사로 들어왔을 때 추천 영상 올리기 했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쭈루루루 어떻게 영상을 올렸는지 이미지 파일 올렸는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선생님 참여하기 어렵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피드백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끝에 이런 피드백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자, 네모칸 체크, 이런 체크해서 배울 내용을 잘 확인했네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서 등록을 하면 이게 최희진이라는 학생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이런 저의 메시지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선생님 피드백을 여기서 줄 수 있고 이 아이에게 이런 게 보일 거고 또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제가 녹음도 하나 샘플로 해봤거든요. 녹음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녹음을 어디다가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녹음하는 것도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녹음한 목소리를 주기가 좀 이게 좀 껄끄러워지기도 해서 저는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기능도 있고 이게 만약에 좀 점수가 필요하다라면 점수를 등록할 수 있게도 되어 있다라는 교사 입장에서의 칸도 이제 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학생 입장은 그까지 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게 만드는 게 진짜 쉬운지 요걸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량이요? 네, 지금 김현주 선생님 질문 주신 내용 맞고요.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그거를 저장 파일로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림 파일을 업로드하면 용량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용량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네,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이렇게 사진 파일을 열었을 때 아이들의 그 이미지 파일도 제가 일일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 그대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 이름만 클릭하면 그 아이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게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럼 확인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네, 여기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교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T가 붙은 거예요. 사용번호 앞에 T가 붙은 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저는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저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사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들어갈 곳은 나의 강의실입니다. 무조건 나의 강의실로만 가시면 돼요. 나의 강의실로 가시면 선생님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이 요것만 왼쪽에 나의 강의실 만들기 요것만 뜨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런 강의실들이 뜨지만 요것만 뜨실 거예요. 그럼 요거에 강의실 만들기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이제 한번 강의실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선생님 담당하시는 과목을 써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사회교사니까 사회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은 중1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빨간색 별표가 있는 거는 필수지만 없는 거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안 쓰고 넘어가고요. 이미지는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이미지 저는 사회니까 좀 찾아볼까요? 사회 여기 있네요. 뭐 이런 거 하나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골랐고요. 그다음에 뭐 운영할 거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 빨간색 표시가 아닌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클래스 설명 이것도 뭐 연습용 뭐 이렇게 하나 써놓고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강의실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목록에 가보면 이렇게 사회라는 강의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 사회 뭐 1학년 1반 그럴 거면 뭐 사회 1학년 1반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강의실에 와 있는 아이들이 빵명이네요. 애들을 초대하진 않았으니까요. 애들을 초대하실 때에는 처음에 그 강의실 만들 때 하셔도 되지만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 수강생 관리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여기서 학생들을 일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닥줌 아이들을 사용하려면 아이들에게도 닥줌 계정이 필요할 텐데 이건 일괄로 학교에서 만들어서 그 아이들 내가 들어가는 수업 들어가는 반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중학교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해당되는 아이들을 불러와서 내 강의실에 이제 등록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한꺼번에 등록시킬 수 있다 하고요. 다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강의실만 달랑 만들어놨지 아무것도 안 올려놨잖아요. 하나씩 막 올려볼게요.
먼저는 이제 뭔가 인트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다. 그래서 강의 영상에서 강의 영상이 지금 이제 활성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강의 등록을 누르시면 제목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제목은 뭐 닭줌 연수 영상 이런 거 하나 써봐 주시고요. 나머지 뭐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지 원하시는 이미지 하나 고르셔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CM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 그 워크북 사이트에서 작업해서 뭔가 PDF로 작업해서 애들한테 배포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떠요. 그럼 이걸 저장해주는 공간이 있겠죠. 닭줌 안에. 그거를 이제 CMS라고 합니다. 닭줌 안에 콘텐츠 보관 관리해주는 시스템에 먼저 내가 파일로 갖고 있는 거, 동영상 파일이든 뭐 파일로 갖고 있는 걸 업로드를 일단 할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처음 영상에 선생님이 만드신 영상을 올리셔도 되고요. 저도 닥춤 프로 이용해서 막 제 얼굴 나오게 해서 애들한테 가끔 영상 만들어서 올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주로 이제 그냥 인트로 영상이다 해서 어떤 링크 주소를 주겠다 하면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눌러서 여기 주소를 누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주소는 어디 있냐면 샘플 주소들은 제가 아까 그 스프레드시트 거기에 이런 주소들을 이용해서 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닭줌 연수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닭줌 그 사용하는 영상 굉장히 요거 하나 복사해서 제가 한번 여기 올려볼게요. 주소를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설명 연습용이라고 하고 맨 아래에 있는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강의가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눌러보면 이런 영상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 지원 도구인 일부러 링크 닭줌 워크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워크북 지금 제가 막 이제 2시간 동안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기존 시간에 설명드렸던 닭줌 프로는 이게 닭줌 윈도우 대표님이 PC에 지난번에 연습을 설치해서 한번 사용하는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닭줌 워크북은 그 영상이 프로그램 설치 유튜브로 없이 올라온 게 있길래 웹상에서 그걸 보시면 온라인 하신 것 중에서 워크북을 조금 뭔가 제작을 부족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피드백을 줄 분들은 수 있는 이 영상 서비스라고 뒷부분으로 보시면 갈수록 실습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좀 활용하시라고 이 주소를 일부러 우선 드렸고요. 선생님은 그 이제 PDF, 이걸 넣고 이제 PPT 여기다가 문서를 아까 등록해서 영상 등록할 때 온라인 활동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한 활동지를 좀 연수 영상이라고 학생들에게 해놓고 배포할 애들한테 수 댓글 있고 쓰라는 얘기를 학생들은 깜빡한 이 배포받은 거예요. 수정은 활동지를 되겠죠. 이제 그렇죠? 활동을 한 후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아무 설명이 없다. 설명 좀 넣을 걸 이랬을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 톱니바퀴 모양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항상 닭줌은 이런 톱니바퀴 모양 이런 데서 뭔가 이루어져요. 이걸 누르면 여기서 콘텐츠 설명 뭔가 자세히 할 수 있게끔 얘들아 댓글을 써라 뭐 이런 거 쓰세요 이런 안내를 하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강의 영상, 인트로 영상 같은 건 했다고 치고 문제는 이거죠. 활동지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교과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활동지라고 아까 떴지만 교사 입장에서 활동지 관리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 뭐 온라인 활동지 좋습니다. 어떤 거요? 그래서 활동지 등록을 할 건데 이제 이걸 하려면 준비할 게 뭐죠, 선생님? 우리 일단 아까 같은 역사 교과서에 온라인 교과서 만들려면 역사 그 교과서 종이 교과서 PDF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넣어줄 그런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내가 추가 연결할 그런 링크 주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위해서 그 PDF 파일 하나 잠깐 채팅창으로 공유할게요. 네, 이 PDF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실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출처는 밝혔습니다. 네, 샘플 한 장이니까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뭐 이거 다 하나만 제가 락집 하나만 이제 넣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자료는 좀 다운을 받아주시고 나머지 링크와 관련된 실습 도구는 여기 아까 화면에 스프레드시트 세 번째 시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교사 입장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셨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활동지 온라인 교과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여기 보시면 활동지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문제가 뭐가 잘 안 되시거나 제가 너무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네,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세요. 좀 부족한 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린 패들렛 창을 올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활동지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이 활동지 제목이 뭐냐? 이거는 역사 샘플입니다. 샘플이고 날짜를 이게 빨간 별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다 해줘야 되네요. 네네, 뭐 잘못 보냈나 봐요. 음소거 해제는 잘못 보냈나 봅니다. 네. 날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지 설명은 뭐 연습용이죠. 우리 연습용 간단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누르면 개별 학생들한테 이 활동지 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개별 학생들한테 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둠한테 따로 모둠끼리 따로 과제를 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는 일단 개별로 그대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닭줌에 원래 있던 거 쓸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게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1반에서 썼던 거 2반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일반에서 한번 만들었던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 만드는 거니까 우리 PDF 파일을 처음 만들어 쓸 거야. 이제 요걸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PDF 쓸 거야? 역사 18쪽을 쓸 거야. 네, 여기까지 해서 완료 누르면 활동지 관리에 이런 활동지 온라인 교과서죠. 온라인 활동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우리는 지금 종이 교과서를 PDF만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그다음 그러면 아까 막 뭐 디지털 교과서 바로 가기 버튼도 만들어 보고 막 이미지 다른 이미지 추가 이미지도 여기다 넣어주고 싶고 동영상도 넣어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이것도 막 처음에 하면 막 이것도 눌러봤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하기 누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디서 하지? 뭐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디서 하냐면 여기 이 정보를 누르시면요. 이 정보 여기도 이거 톱니바퀴로 바꿔달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헷갈리니까 정보를 누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역사 샘플이야 연습용이야 이런 거 써놨잖아요. 이거가 기본적으로 뜨고 그 다음에 활동지 파일 지금 손봐야겠어 여기를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18쪽 PDF 파일 올려놨네. 그럼 이거를 내가 일단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작업은 이 미리 보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 교사 입장에서 미리 봤더니 작업된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아이들한테 활동지가 배포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했더니 아까 아이들하고는 전혀 다른 메뉴들이 이렇게 뜹니다. 아이들은 아까 펜 쓰기만 거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은 펜 쓰기하고 이 포스트잇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사들은 이렇게 많은 기능이 떴어요. 하지만 이 링크 모양,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그 다음에 H 모양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기능이에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좀 차이점만 있지 필요에 따라서 몇 번만 써보시면 금방 익숙하게 하실 거예요. 먼저는 그거부터 해볼까요? 선생님 저는 디지털 교과서를 바로 가기 어떤 다른 자료, 선생님의 어떤 다른 자료를 바로 가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뭘 누르냐면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눌렀더니 요거는 URL 링크를 버튼이래요. 그러니까 주소 어떤 자료로 역사 자료로 가는 또는 디지털 교과서 바로 가는 그런 자료를 그 주소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걸 누르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여기를 클릭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만 했더니 애들한테 뭔가 애들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웹 링크 버튼이 아니고 나 여기다가 디지털 교과서 넣을 거라니까 또는 뭐 패들렛 넣을 거라니까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럼 나는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넣어볼까요? 디지털 교과서 네, 자, 여기 있네요. 이런 걸 놓고 그 다음에 주소, 디지털 교과서 주소를 넣어줘야겠죠. 디지털 교과서 주소는 아까 제가 샘플로 이렇게 주소들 막 드린 것 중에 주소가 있거든요.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해요. 복사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팝업 창처럼 새 창으로 가득 차게 올 거야? 아니면은 좀 조그만 창으로 올 거야? 이런 것들에 이제 메시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생겼죠. 얘를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움직여서 결정하시면 돼요. 보통 디지털 교과서 뭐 말이 디지털 교과서죠. 역사는 디지털 교과서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만들고 있는 거지만 이런 자료들을 여기서 처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누르면 교사 입장이기 때문에 작업창이 뜨는 거.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보는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미리 보기를 보시면 돼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가요. 잠깐요. 디지털 교과서가 자 이렇게 새 창으로 열기로 할게요. 저 잘 작은 창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볼게요.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선생님이 도구, 그러니까 키를 만드셔서 애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주먹도끼 집게 찌르기 이거에 제가 영상을 하나 넣었었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너가 마음에 드는 장면 캡처해가지고 여기 좀 올려봐. 이런 그 이미지 올려봐. 이런 것들을 제가 요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건 어떻게 넣냐면 요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를 할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형광 벤치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H 부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버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여기 똑같아요. 이거 뭐 동영상 URL로 줄 거냐, 아니면 뭐 이미지 파일로 그냥 줄 거냐, 아니 PDF 파일로 줄 거냐, 뭐 이거 메뉴는 그러니까 음악 그 MP3 파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 근데 저는 지금 그 동영상을 넣을 거잖아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요 부분에다 넣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런 창이 떠요. 입력 창이. 주소 일단 입력해야겠죠. 아까 그게 뭐였냐면 뗀석기 영상이었잖아요. 뗀석기 영상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조그만 창으로 열어야지. 조그만 창 해주고 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초록색 창으로 할까? 초록색 창 선택해주고 확인 누르면 돼요.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또 자꾸 헷갈려서 여기서 누르면 작업창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보고 싶으면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영상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선생님? 저는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좀 넣어볼까요? 사진 하나만 넣어볼까요? 봤더니 여기 이제 뭐 막집 아까 요 막집 요거 사진 요거 말고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참고 사진 이런 말도 넣고 싶어. 근데 참고 사진이란 말이 여기 그러니까 링크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예를 들어 이거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눌러서 뭐 작업을 해서 아까 이 그림 말고 여기에 있는 메뉴 중에 참고 사진 자료 이런 거를 눌러서 만들어 주셔도 돼요.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직접 쓰고 싶어요. 그런 말을 선생님이 뭐라고 직접 말을 써주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버튼에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텍스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넣을 거야 눌러주고 놓고 이거 클릭한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 여기 작업하세요. 최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5개까지 올릴 수 있대요. 막집에 대한 5가지 사진을 이렇게 주르륵 붙여주고 근데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온라인화 하려면 여기서 업로드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업로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만.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URL 주소 바꿔주고 이 창에서 나 조그만 창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색깔 뭐 바탕색은 그대로 놔둔다 치지만 여기다 타이틀을 막집은 정말 다양해. 뭐 이런 말을 써서 해주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막집은 정말 다양해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누르면 작업창이지만 애들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눌러보면 이런 다양한 막집의 사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원하는 위치에 그다음에 또 이 끝에 모서리를 잡아당겨주면 원하는 크기로 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아까 이제 요 영상을 보고 나서 아까 애들 영상 보고 나서 막 지가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뭐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뭐 올려라라고 했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키가 바로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과제 제출 영역 설정하기. 과제를 제출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캡처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미지로 제출하기. 그러면 공간을 마련하셔서 여기다가 제출해 이런 칸을 말해주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이제 이거 그대로 던져주면 애들은 활동을 이제 뭐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안 하고 막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포스트잇
하나 해서 항상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스트잇은 선생님 안내사항이니까 이걸 꼭 보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이들은 처음에 이 페이지 딱 열었을 때 이 포스트잇 열고 선생님 오늘 이거 활동 1번부터 4번까지 하라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활동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활동 1번을 5분 동안 할 거야. 자, 5분 있다가 선생님 다시 2번 활동 안내할 거니까 1번 활동을 5분 동안 하자. 시작하고 얘기하고 저는 5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애들 도와주고 5분 있다가 그 내용 한번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면서 활동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안내 문구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는 넣는데 나 뭐라고 주저리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요 기능이 이제 메모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정을 하면 여기에 파란색 이 네모칸이 생겼잖아요. 얘를 누르면 교사가 안내 문구로 활용하시려면 이걸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체크한 상태로 내가 얘들아 활동이야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면 활동이야 라고 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면 이제 파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붉은색 바탕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그냥 요거를 눌러도 아무런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안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펜으로 뭔가 이제 막 자기 글씨 쓰게 하면은 잘 쓰는 애들은 잘 쓰지만 이제 자기 글씨가 싫어서 글씨 쓰기 싫어요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해제하고 여기다 빈칸으로 놔두면 이렇게 애들이 이 키보드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잇 하나 붙여서 아래 여기다 안내 말끔 쓰는 거죠. 아래 구석기 아래 칸에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에 대해서 5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를 해놓으면 애들은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애들도 똑같이 나오면 애들이 막 여기다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애들이 쓴 게 이렇게 뜨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도구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모든 이 궁금 사항이 여기에 어떤 기능인지 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 다른 그 도구들도 그렇잖아요. 직접 눌러보는 것만큼 그 금방 익숙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눌러보시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제가 시간을 못 봤네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마지막에 이제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려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텍스트에서 그 패들렛 주소 같은 거 아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 타이틀 아니고 이 링크에서요. 마지막에 너네 의견을 듣고 싶어. 그래서 패들렛 같은 거를 통해서 너네가 여기다가 뭐 들어와서 의견 써줘라고 할 때도 이런 버튼 누르고 패들렛 주소를 이건 그냥 붙여넣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그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애들이 여기 가서 눌러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온라인 교과서 콘텐츠 활용 교과서 그 선도학교 하시는데 어려움들이 많으시겠지만 또 아이들하고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수업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